예, 이번 시간에는 RTK 설정에서 RTK 설정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PPP라는 게 있어요. PPP는 700RTK4에만 해당이 되는 기능입니다. 680RTK4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칩셋, 하드웨어 칩셋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B2B PPP는 베이도우, 중국 베이도우 위성이고, 갈릴레오는 유럽 위성입니다. 이 두 군데서 PPP 서비스를 해줘요. 이거는 B2B라는 위성을 따로 띄워요. 중국에서 별도의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에서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해갖고 각 지역, 한국의 어느 지역은 지금 전리층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전파를 발사했을 때 얼마나 그 지연이 생기고 이런 값들을 수집을 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RTK를 빼고 제가 껐다 켜볼게요. 껐다가 RTK를 빼고 다시 이제 새로 수진을 해 보겠습니다. RTK 설정해서 RTK는 없고 B2B PPP만 접속이 된 상태예요. 이거는 네트워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태평양 한가운데나 몽골 사막 한가운데 이런 데서 내가 어떤 점을 기록했다가 다시 그 점을 찾아가야 할 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오차가 그 대신 RTK는 기준국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이고 PPP는 그 기준국이 위성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위성에서 그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차가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있는 것보다 크겠죠. 멀리서 보내주니까. 그래서 B2B PPP를 사용을 하면은 오차가 아무리 정밀해도 한 10cm 정도. 지금 BDS PPP 이렇게 나오죠. DGNSS 좀 있으면은 이게 플로트 나중에 픽스까지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PPP를 사용을 하면은 면적을 재거나 이럴 때 외국에 나가서 러시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사막에서도 면적을 측정을 할 수 있고 어느 한 점을 기록한 다음에 예를 들어 모래 속에다가 뭘 파묻어 놓고 나중에 거기를 찾아갈 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PPP는 오차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RTK 같은 경우는 땅 속에다 동전을 숨겨놓고 호미를 파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주변에 한 2-30cm 정도는 파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PPP 유동 0.9, 0.93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4분, 5분 지나면은 오차가 0.2, 0.1까지도 줄어듭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설명하다가. 지금 PPP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RTK에서 RTK 시작을 누르면은 PPP 켜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서비스 선택. 그래서 여기 코스 서비스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기관에서 전국을 네트워크 RTK를 통해서 정밀한 위치 정보를 보내주지만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는 국가기관에서 그걸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지국을 세워서 개인 기지국들을 모아서 유료 돈을 내고 서비스를 해줘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없고 이런 식으로 돈을 내야 기한초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스코스망 같은 경우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아까 블루투스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엔트립입니다. 네, 엔트립. 이런 식으로 IP 주소 계정 접속 누를게요. 접속하기 전에 지금 현재 오차를 한번 잠깐 보여주고요. 0.03 이렇게 됐죠. 이건 아까 접속이 돼서 그런 거고요. RTK 설정에 들어가서 엔트립으로 접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차가 0.0 얼마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RTK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전원만 키면은 자기가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접속하고 그다음에 RTK 접속하고 이렇게 접속이 돼요. 한번 해놓으면 여러 번 매번 연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궤적 설정은 아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걸어가면은 점을 몇 초에 한 번씩 찍을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보통 등산하거나 이럴 때는 5초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백라이트는 저는 이제 수동으로 놓고 사용을 하는 중인데, 수동으로 놓으면은 배터리 소모가 커요. 그래서 보통 한 30초 정도 놓고 쓰다가 화면이 꺼지면은 아무 키나 누르면 화면이 켜집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GPS에서 가장 전류 소모를 많이 하는 게 이 GPS 칩셋이고요. 칩셋이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전류 소모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00ml 이상을 칩셋이 소모하고 그다음에 화면이에요. 화면을 밝으면 밝을수록 많이 소모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백라이트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경사 설정 이거는 여기 들어간 칩셋은 기울기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PPP도 되지만 경사까지 돼요. 그래서 볼대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볼대 높이를 맞춰서 볼대 길이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그다음에 케이블레이션을 합니다. 흔들어 앞뒤로 흔들어 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야외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상태가 정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한 30도나 40, 40도 이렇게 기울여서 똑바로 앉고, 원래 측정은 이렇게 똑바로 서서 기포가 한가운데 왔을 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기울어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 대신 기울이면은 똑바로 세웠을 때보다는 오차가 약간 커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각종 거리, 고도, 면적, 속도, 수직 속도, 온도 이런 거에 대한 단위, 진행 방향도 각도를 할 거냐, 어느 방향, 동서남북 표시할 거냐, 그런 거고요. 시간 설정, 우리는 타임존이 서울, 도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24시간으로 할 거냐, 오전 10시 이렇게 바꿀 거냐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접두사는 지금 지점을 누르면은 이렇게 P003 할 때 이 P를 접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두사를 나는 바꾸고 싶다. 요거는 삭제할 때는 요걸로 지우는 겁니다. 요 X 있죠? 지우고. 그러면 한글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 기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PP도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PPP가 중국에서 얼마 전쟁 때문인지 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설정된 칩셋은 PPP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취소. 그러면 접두사가 점으로 바뀌었죠. 저장을 눌러 놓을게요. 그래서 지정을 누르면은 요게 점001 확인, 또 한 번 누르면 지정 누르면은 점002 확인, 또 누르면은 점003 확인,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접두사예요. 자, 그 다음에 공유 빈도는 지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비가 2개 또는 이 장비하고 680 RTK하고 2개 쓸 때 서로 상대방 위치를 내 GPS에 표시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때 얼마큼 자주 데이터를 보내줄 것인가. 그럼 뭐 한 5초 정도 해놓으면은 5초에 한 번씩 움직이면 위치가 딱딱딱 바뀝니다. 그걸 공유 빈도라고 합니다. 방향 설정은 기준 혼합으로 무조건 하세요. 이거는 뭐 위성 기준 전자나치만 하지 마시고, 혼합은 뭐냐면은 걸어갈 때는 위성을 기준으로 해요. GPS 수신한 걸 갖고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전자나침판을 갖고 속도가 얼마 이하면 전자나침판으로 맞춥니다. 근데 반드시 혼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 설정했다가는 전자나침판이 고장이 나면은 나침반 기준으로 해서 전자나침반이 고장이 나는 경우 또는 캐리브레이션이 안 된 경우는 방향을 엉뚱하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걸어가면 방향이 맞으니까 항상 혼합으로 해 놓으시고, 센서는 여기에 온도계가 기압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현재 지금 온도 28도 이렇게 온도를 맞춰 놓으면은 온도가 여기에 데이터가 아니고 여행 정보에 데이터 항목 선택, 평균 페이스, 온도, 여러분 28도. 여기다 기압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센서를 교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압도 기압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현재 기압을 맞추면은 그 고도가, 예를 들어서 GPS는 동굴에 들어가면 수신이 안 돼요. 그런데도 고도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기압 고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압 고도를 기압이 얼마일 때 몇 메타다 이렇게 교정하는 거고, 나침반 교정은 나침반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에 들어가서 방향을 맞춰봤을 때 이게 회전을 안 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방향이 이상하다 그러면 나침반 교정하는데, 어떻게 교정하냐면은 센서 나침반 교정, 요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로 회전을 시키면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돌려야 되는데, 교정은 언제 하냐면은 배터리를 뺐다 껴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곳, 한국에 있다가 뭐 미국으로나 중국을 가거나 뭐 이럴 때는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지자기가 달라지니까. 교정 완료. 이렇게 해놓고 교정 끝나면 꼭 나침반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